이맘때 찜질방으로 겨울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떠실까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찜질방부터 5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찜질방까지 올겨울 핫플레이스 이색 찜질방들을 찾아봤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이자 문장가였던 어촌 심원광, 강릉에서 태어나 조선 중기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강릉에 남아있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생애와 업적, 문장들을 만나봅니다. 자매가 뜻을 모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중학생이지만 과학 분야에 큰 뜻을 품고 열심히 공부 중인 이들도 있는데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용감한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적발 기준이 강화된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강원도 내 음주 교통사고가 32.8%가량 줄었고요. 음주 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38.8%가량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연말 송년회를 비롯한 술자리가 잦아지는 이맘때 음주 사고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올 연말에는 한층 더 건강한 음주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희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니, 오늘따라 네. 생기 넘치는 게 연희 씨가 또 어디 좋은 곳에 다녀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요새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따뜻하고 개운해지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날씨 추울 때 따뜻한 곳에 다녀왔다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라도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핫플레이스를 다녀왔는데 아주 가까운 핫플레이스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핫플레이스 하면요, 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인기 있는 곳을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저는요, 핫플레이스, 뜨거운 곳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곳에 다녀왔을까요? 화요일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시냇물도 얼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는데요. 어떡해요! 너무 추워요! 12월 초거든요. 근데 벌써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났고요. 물이 얼었어요. 이렇게 추워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따뜻한 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어떡해! 그래서 따뜻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뜨거워! 따뜻하다 못해 땀까지 줄줄 나는 곳. 요즘 같은 추위도 잊게 할 만큼 뜨끈하고 따끈따끈한 곳. 제대로 핫한 핫플레이스 즐겨보시죠. 자,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아직 아니죠.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첨성대 같기도 하고 뭐죠? 뭘까요?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이요. 경주입니다. 경주의 첨성대예요. 속으셨죠? 바로 양구인데요. 양구에도요. 첨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경주인지 양구인지 헷갈리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 갈수록 점점 더 궁금하시죠? 어딜까요? 찜질방인가요? 제가 따뜻한 곳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첨성대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지금 제 옷 그리고 양머리 눈치채셨죠? 첨성대는 바로 불가마였습니다. 벌써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조금 뜨끈한 것 같아요. 일단 가서 몸을 좀 지져보도록 할게요. 첨성대의 비밀은요, 불가마였어요. 글씨에서도 정말 뜨거운 게 느껴지죠. 열기가 가득 느껴지는 불가마 속으로 다들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머니 안 더우세요? 전 입구부터 되게 더운데 지금 왜 담요를 두르고 계세요? 예, 이거 쓰고 들어가면 더 따뜻하니 좋아요. 담요를요? 예. 나 더울 것 같은데. 이 뜨거운 곳 들어갔는데 담요와 방석이 웬 말입니까? 일단은 어머니께서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따뜻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뜨거워! 엄살 아니에요. 진짜, 아니, 불가마 진짜 뜨거웠습니다. 왜 자꾸 나오세요? 진짜 너무 뜨거웠어요. 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뜨거워요. 참으시면 돼. 와, 예. 이 정도는 딱 좋아요, 지금. 자, 너무 지금. 담요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저러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추울 때 우리가 원래 담요를 하잖아요. 예. 더울 때도 담요를 해야 돼요. 오. 우와. 담요로 열을 피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가마라고 하는데요. 섭씨 1300도 고열에도 견딜 수 있는 황등석과 황토, 몸에 독소를 빼는 효과가 있는 히말라야 소금으로 한 단씩 쌓아 올렸습니다. 열기를 저장하기 위해 특별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열기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방석이 없으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불가마를 즐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넘었잖아요. 이제 애들 출산하고 이래가지고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플 때 이렇게 한번 와서 찜질하고 나면은 온몸이 다 개운하고 되게 시원해요. 5분에서 10분, 길게 있을 때는 한 10분 정도? 전 1분도 못 버티겠어요. 찜질의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시죠? 담요도 없어요. 마치 고행자처럼 이 열기를 고스란히 즐기시더라고요. 이거는 한무에는 못 버텨. 그럼요, 무리하면 안 돼요. 포기하셨네요. 아니 첨성대가 우리나라 역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뜨끈하게 몸을 지져주는 곳이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가 땀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 땀 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시원한 데 오니까 이 맛에 불가마를 즐기는 것 같아요. 양구의 백토도 유명한 거 아시죠? 양구 백토와 편백나무 향이 가득 나는 방도 있습니다. 다양한 온도와 컨셉으로 골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향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편안히 누워 계셔요. 여기도 뜨겁지만 괜찮아. 오! 일단 여기는 조금 짠내가 나는 것 같아요. 소금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소금인가? 알아보는 수가 있잖아요. 먹어봐야죠. 짜다. 이게 바로 히말라야에서 온 소금입니다. 진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한 10초 잠들었습니다. 누워만 있어도 땀이 조금 소글소글 맺혀요. 뜨끈하게 땀을 냈다가 시원하게 또 해야 되잖아요. 찜질방의 재미 다들 아시죠? 조금 춥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름다운 경치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는요, 식혜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찜질방에 오면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땀 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기는 눈의 즐거움도 있어요. 경관 보세요. 역시 양구는 경관이 요가려고. 양구 한반도 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경. 따뜻한 곳에서 식혜 마시면서 이 겨울 웬 호강일까요? 자, 이번에도 땀 빼러 춘천으로 갑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끝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날씨가 추워서 찜질방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긴 터널에 왔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옥갱도예요. 갱도가 뭐예요? 옥을 캐낸 동굴이었어요. 땅속에 묻혀있던 옥을 캐던 곳, 벽면마다 옥 원석이 있습니다. 옥 기운이 넘치는 옥 터널이더라고요. 여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곳이에요. 박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동굴이에요. 진짜 동굴 같아 보여요. 맞다니까요, 진짜 동굴입니다. 옥을 찾기 위해 발파 작업을 했던 동굴인데요. 왠지 지금도 잘 찾아보면 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생님, 건물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안에서 다 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묻혀져 있어요. 지금도요? 있으면 좀 가져가면 안 되나요? 한번 타보시면 어디 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랑 다르시죠? 보세요, 진짜 색이 옥이에요. 좀 달라요. 이렇게가 옥 4개인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옥을 캘 수 있는 곳입니다. 춘천의 자랑인데요. 매장량도 굉장히 많아요. 매일매일 캐고 캐도 한참 캘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네, 지하 450m 옥 안반에서 생산되는 옥 정수라고 하는데요. 맛은 과연 어떨까요? 아니, 약수터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봤지만 동굴에서는 또 이렇게 이걸 약수물 옥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옥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부드럽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반적인
약수가 아메리카노라면 카푸치노 같은 느낌? 옥의 좋은 기운까지 온몸으로 전해지는 기분인데요. 마음껏 마시고 이 물로 목욕도 할 수 있대요. 여기선 옥의 원석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옥 원석 의자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맛을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 앞에는요, 옥과 휴대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빛이 보이게 될 거예요. 보였다? 보이죠? 없어졌다. 뭐요? 아니 일단 시키긴 해서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무슨 원리예요 이거? 빛의 투과성이 좋은 연옥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어쩜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는지 너무 좋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온통 옥이에요. 여기 있으면요 따뜻한 옥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옥, 저기도 옥, 진짜 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옥의 기운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냥 자는 거 눈이 아니에요? 스르르 감깁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찜질방 패션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번에는요, 귀하디 귀한 옥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옥의 기운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트인 찜질방 실내 공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찜질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어서잖아요. 옥이 주는 또 찜질의 효과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낮은 온도에서도 원적외선을 많이 방출을 해요. 그래서 세포 깊숙이 자극을 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낮은 온도에서도 땀을 많이 나오게 합니다. 아주 개운해지게 만들죠, 사람을. 그게 옥의 효능입니다. 이제 제대로 여기까지 즐겨봐야겠죠. 정말 뜨끈한 곳에 갔잖아요. 이번에는 저온방이에요. 29도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옥의 한번 느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옥으로 만든 그야말로 옥찜질방입니다. 바닥도 옥이고요, 천장도 옥이고요, 사방이 옥입니다. 실컷 봅니다.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겠어. 옷도 옥 색깔이네요. 그럼요. 제가 지금요 누워있는 게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옥의 기운을 잔뜩 느끼기 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편안해 보여요. 보통 어머님들 보시면 옥 반지, 옥 팔찌 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냥 옥 위에 누워있어요. 옥의 기운을 잔뜩 받기 위해서. 저요? 건강 챙기러 왔어요. 지금 식혜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일수록 더욱 생각나는 것 뜨끈뜨끈 따끈따끈 추위도 달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연희 씨가 소식 네. 요정이라고 해서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곳 가서 많이 부러웠는데 제가 사실 추위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더 부러웠는지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그 눕방 정말 부럽네요. 식혜 먹으면서 눕방 전날 정말 저는 개 탔습니다. 사실 요새 날씨가 추워지면서 옷도 두껍고요. 내복은 필수고요. 핫팩도 필수고 저는 또 추우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요. 맞아요. 근데 찜질을 하면서 노곤노곤 풀리고 또 어깨도 진짜 곰 100마리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추운 날에 진짜 찜질방만한 게 없는데 휴식도 즐기고 몸도 개운해지고 겨울에 찜질방 데이트도 참 좋잖아요. 맞아요.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 먹거리 빠질 수 없죠. 식혜에다가 계란 이렇게 먹으면 최고 아닐까요? 또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계란 먹을 때 가위바위보해서 이마로 깨기. 요거 꼭 해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찜질방 한 번만 가면요. 그날의 그 피로는 쭉 풀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요새 특징 있는 찜질방 참 많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불가마도 있고요. 옥찜질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찜질방 가셔서 피로 한번 쭉 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잊혀진 위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조선 중기 강릉에서 태어나 유망한 정치가이자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던 어촌 심원광 선생입니다. 아마 어촌 심원광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요. 이분이요,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생을 사셨는지, 왜 현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어촌 심원광 선생의 흔적들을 찾아서 강릉으로 가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실게요. 강릉에서 태어나 역사에 널리 이름을 떨친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중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인물도 많죠. 어촌 심원광 선생도 그러한 경우인데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이자 사상가인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강릉에서 만나봅니다. 경포호 남쪽 선교장 가는 길에 위치한 목조 건물. 단아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건물은 보물 제183호 해운정입니다. 오죽헌 다음으로 강릉에서 오래된 건축물이죠. 이곳에 해운정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 중종 때 이조 판서와 공조 판서를 지내셨던 어촌 심원광 할아버지께서 조선시대 초기에 초중 후기에 유명한 문장가이시면서 정치가이십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1530년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오셨을 때 이 본 건물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자를 이제 호숫가라든가 강가 근처에 지었거든요. 예전에 그 경포호수는 바로 여기 그 해운정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운정을 여기다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자는 이 16세기 때 와서 강릉의 제지 사족들에 의해서 그 지어진 정자인데 경포대라든가 이제 한송정, 그 다음에 관하에 있는 의윤루라든가 운금루 그런 정자는 사방이 이제 뻥 뚫렸거든요. 근데 16세기 때 와서 이 정자는 이제 사방에 이제 문이 이렇게 그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돌도 놓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조선 16세기 때 상류층의 그 별당식 정자의 이제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포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연을 벗하고 있는 간결한 별당. 단청 대신 유려한 글귀로 장식한 외형은 제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어촌 심원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촌 심원광 선생은 용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시고 아마 자라기는 여기 근방 망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강릉 출신으로는 조선시대 때 두 번째로 판서에 오른 분입니다. 처음으로 판서에 오른 분은 강릉 함시 한부림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촌 심원광 선생이 두 번째로 조선 중종 임금 때 공조 판서와 이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이 해운정이라고 하는 현판은 우암 송시열이가 쓴 글씨입니다. 우암 송시열은 제2차 예성논쟁 때 패배해서 함경도 그 도건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도건에 유배와 있던 이제 송시열이 거제도로 입에 가는 과정에 여기 강릉을 이제 들리게 됩니다. 여기 들려서 이제 해운정이라는 이제 현판도 쓰게 되고 경호 팔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팔경도 이제 짓게 됩니다. 이번엔 해운정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수많은 문사들과 교류하며 필담을 나눴던 흔적입니다. 건물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 심원광 선생의 호가 어촌인데 이 어촌이라고 하는 호는 공영경이 쓴 경호 어촌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그 어촌 심원광을 비롯해서 율곡 선생, 송시열의 그 시를 비롯해서 한 40여 편의 그 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487년 용지촌에서 태어나 운정동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그 집터인데요. 지금은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언덕 위엔 망서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1530년 해운정을 지은 뒤 8년 뒤에 망서정을 짓는데요. 바라볼 망, 선역서, 대궐이 있는 서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유망한 정치가였던 그가 왜 서쪽을 바라보며 애절한 그리움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 중기 문신인 기말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말로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다 탄핵을 받고 유배를 가는데요. 이때 어촌 심원광 선생이 기말로의 용서를 주청하며 그를 돕습니다. 몇 년 뒤 기말로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권력을 다지고 횡포 정치를 일삼죠. 나중에 기말로가 이제 그
문정황후도 이제 찍어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중종에 의해서 중종이 밀지를 내려서 기말로를 이제 유배를 보내고 기말로가 이제 사사를 됩니다. 사사가 되는데 사사되는 날에 이제 오촌 심원강은 이제 다시 이제 판서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판서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간에서는 기말로가 그런 전행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은 오촌 심원강 때문에 그랬다 해서 오촌 심원강은 이제 삭탈관직이 됩니다. 삭탈관직이 되었다 신원이 되는 것은 145년이 걸립니다. 145년 후에 공조판서로 이제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조임금 때 와서 시호도 이제 받게 됩니다. 기말로를 천거했던 일로 삭탈관직이 됐던 어촌 심원광 선생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다시 신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업적과 문학적 가치는 제때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그의 후손들이 잊혀진 역사를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어촌 할아버님의 신도비각입니다. 내용은 할아버님의 일생 전체에 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최근에 옆에다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서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큰 비석까지 다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머나먼 세월을 건너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어촌 심원광 선생. 850수의 한시와 함께 그의 일생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닿습니다. 그의 영정을 봉안한 어촌 영당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어촌 할아버님 그 기리기 위해서 영정을 그려서 영정을 봉안한 영당입니다. 이름은 어촌 영당이라고 그러고 건물 자체는 우리 후손들이 최근에 종중에서 지은 건데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이름, 어촌 심원광 선생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제일 간 건 아마 그 세미나, 오촌 심원강 세미나가 지금 10회째까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촌 문학의 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촌 선생에 대한 논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 등재지에 발표된 게 한 20편 정도 되고요. 앞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면 아마 전국에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다. 오촌 선생은 혹윤 선생이 말한 것처럼 강릉에서 문장이 뛰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촌 심원강과 간제 최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제 시 번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를 뭐 서예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촌 선생에 대한 이제 그 선양 사업이 널리 알려지리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업적과 시문은 바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강릉이 낳은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로 기억해야겠죠. 네, 어촌 심원광 선생은 조선 중기 최고의 시인으로 850수의 아름다운 한시를 남겼습니다. 해운정부터 어촌 영당까지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 너무 몰랐네요. 좀 반성을 하게 돼요. 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촌 선생의 삶과 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이 학술 세미나 문학의 밤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사신들도 우리의 한시를 보고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한시 계속해서 저희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연희 씨가 좋아하는 맛있는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연희 씨는 밥순위, 빵순위가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어떤 순위에 속해요?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밥과 빵이 있다면 뭘 먹겠냐? 요 네네. 질문으로 바꾸자면 저는 빵을 먹겠습니다.
그 고소한 향과 막 벌써부터 침이 고여요. 어떻게 배고파요. 아, 근데 이렇게 보통 빵을 보면은 네.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가면 와, 멋있다, 먹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빵들이 있다고 합니다. 빵으로 공예를 하면서 화려하고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빵 장인을 만나러 울산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꿈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어 제작진이 직접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이것의 정체 아는 사람 누구? 이게 뭐로 만든 것 같아요? 뭐지? 너가? 그건 아니고. 나무 같은데요? 대신에 쇠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재활용 아닙니까? 재활용이요? 빵 아니에요. 빛 색깔이 틀린다고. 빵은 붉은 바탕을 내지만 빛은 자연 빛을 내, 나무는 자연 빛을 내잖아. 이게 빵 같아요? 예. 신정시장 꽈배기 장인이 추측한다 빵. 과연 이 예술작품의 재료는 빵빠라빵빵인 것인가? 드디어 가게 도착. 이곳이 바로 이 사진의 근원지라는데 진짜 빵인지 정체를 파헤쳐 보자고요. 뽀얀 손길로 반죽을 하는데 혹시 님이 만드셨나요? 이거 사장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회 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이거는 호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빵공예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도 울산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고동훈입니다.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 최초 제빵 기능장 자격장 보유자인 것은 물론 어마어마한 스펙을 자랑해 자막에도 다 담지 못할 정도인데요. 처음 시작한 거는 2008년도에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실패를 한번 봤죠. 그래도 빵을 그래도 한 15년 이상 이렇게 기술을 배워왔는데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조금 잘못 배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걸 빨리 잊어야겠더라고요. 단순한 먹거리로 여겨지던 빵을 10년 넘게 기술을 쌓고 공부해 울산 빵공예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제빵 월드컵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해 2020년에 있는 프랑스 경기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초반에 나왔던 작품이 바로 이때 당시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원래는 동네 빵집에서 기술상무와 제과 제빵 학원을 운영하는 고동훈 장인. 또 부대끼는 게 없고 입도 엄청 깔끔하고 밥 대신 저는 자주 이용하고 있거든요. 빵 공예뿐만 아니라 빵 맛 또한 기가 막히다는 장인의 빵. 마늘빵과 영떡빵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시 최고 빵 장인으로 선정된 장인. 그 많은 제빵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뽑힐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바로 남다른 빵맛 덕분이죠. 평범해 보이는 빵.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장인의 빵이겠죠. 25년 내공이 담긴 특제 마늘 소스로 촉촉 달콤한 마늘빵을 만드는데요. 하루에 기본 10,000개 넘게 팔린다고 하는데 말 다 했지요? 기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돌아. 반죽에는 생양파가 통째로 들어가는 비법도 있다고 하네요. 카스텔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깔아가지고 반죽을 넣고 빵이 판매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먹었을 때 약간 딱딱한 식감이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해소하자. 우유를 빵죽 빵사, 빵에 죽고 빵에 사는 남자. 그렇다면 어쩌다 빵을 만들게 됐을까요? 전기를 전공을 했는데 실습 나가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걸 봤어요. 사고가 나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좀 겁이 났죠. 그런 찰나에 울산에서 이제 저희 이모님이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이모님이 제과제빵을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 이모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게 됐죠. 처음 맡았던 빵 냄새에 매료돼 울산에서 꿋꿋이 제과 제빵의 길을 걸어온 고동훈 장인. 단순히 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며 계속해서 100여 개가 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울산을 담은 빵도 개발해 울산 최고 장인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두빵이라고 장미 축제 할 때 그때만 판매하는 한시적인 제품입니다.
알록달록 먹기조차 아까운 장미 만주빵. 장미 만주빵으로 울산 제과제빵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됐다네요. 눈과 입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비주얼. 어허, 빨리 먹고 싶은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먹성 좋은 제작진이 잽싸게 먹어봅니다. 맛있다. 좋아요. 어느덧 하늘에는 어둠이 내리고 고동훈 장인은 지금 한창 빵공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들조차 도전하기 어려운 빵공예인 만큼 고동훈 장인은 수제자에게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칩니다. 이 작품 또한 빵공예 작품 중 하나로 서울대에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요. 고등학교 때 처음 뵀는데 이제 사소한 거 하나까지 안 놓치고 다 알려주시려 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제빵 월드컵에 나간 제빵 공예 작품을 울트라랑 좀 접목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울트라 넣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군들이여, 빵을 준비하라. 이제부터 진짜 빵공예가 무엇인지 울산 최고 장인인 내가 알려주겠노라. 첫 번째 과정은 빵공예의 기본 과정인 반죽 준비하기. 설탕과 물엿을 섞은 것과 호밀가루를 쉐키쉐키 섞기. 거친 밀가루이기 때문에 힘이 좋은 그런 밀가루. 빵공예 반죽은 시식용 빵이 아닌 관상용 빵이기 때문에 맛보다는 튼튼함으로 승부하는데요. 자국의 음악이란 주제로 약 10개월 동안 준비를 해 이렇게 나뭇결 하나하나를 초콜릿으로 모양을 냅니다. 디자인을 생각하면 그거에 맞게끔 이제 틀 제작을 해야 되니까 틀이 있어야지 또 공예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틀 제작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모든 소품 하나하나 직접 손수 작업을 하는데요. 사람 얼굴 한 번 만드는데 무려 100번이나 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힘든 과정 중 하나죠.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고 깎은 소품들은 설탕을 녹여 진득하게 만든 다음 본드처럼 소품들 이어 붙이는 거죠.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한 6, 70번은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되는 좀 강박관념, 그리고 제 작품이 다 완성됐을 때 그 모습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죠. 오직 머릿속엔 빵공예밖에 없을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고동훈 장인. 3단으로 구성된 이 작품들을 설탕으로 하나하나 말려가고 붙이고 등에 식은땀이 나도록 작업을 하죠. 한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져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6시간째 계속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가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결을 살려주는 거죠. 서서히 마무리되어가는 그의 작품. 그리고 초코로 새긴 울트라로 빵으로 화렴정정. 볼수록 신기한 제빵 공예의 세계. 월드컵에 나가면 8시간 동안 계속 저 작업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와 우리 선생님 멋지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작품. 이제 최종적으로 3단계로 분리한 빵을 부착할 차례.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완성을 알리는 박수 삼창, 물개 박수 소리 질러! K-팝 첫 해외 시장을 놀라운 성적으로 뚫은 강남 스타일 노래에 영감을 받아 작년부터 꾸준히 디자인해온 제빵 공예 작품. 80번 연습을 통해 탄생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대단하다 대단해! 디테일한 건 예술생이 완전 살아있죠? 빵 재료로 저런 게 나온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 학원 원장 선생님이다 보니까 뭔가 실감은 안 나는데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대회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만큼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위생이라든지 작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보완해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25년의 내공으로 울산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고동훈 장인. 그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정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멋진 실력으로 멋지게 꿈을 이뤄나갈 달달한 빵공예 고동훈 장인. 앞으로도 빵길만 걸으세요.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혹시 언니 씨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뭐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사실 뭐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실생활에 많이 가까워진 게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딱 맞는 인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자매가 뜻을 함께 모아 용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열정적인 과학 탐구에 나선 학생들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들어봅니다. 휴대폰이랑 노트북을 만들고 디자인을 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들을 실제로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원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학교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볼 이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미모의 자매분들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원주의 한 대학에서 오늘의 주인공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곳에서는 의료공학 관련 학과 수업의 실습이 진행 중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네요. 함께 실습을 하고 있는 자매.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두 분 자매 맞죠? 네, 맞아요. 자매가 아니라 쌍둥이 자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웃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자, 지금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머시닝 센터 작업을 하기 전에 설계 치수에 맞춰서 소재를 밀링 가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자매가요, 굉장히 똑 부러지는 자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를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이 자매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좀 깨끗한가? 일단 Z쪽 좀 더 내릴까? Z쪽을 좀 바꿔. 너무 뜨는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의논하며 열심히 실습 중인 자매. 이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야, 이렇게 자매분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한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두 분이서 외국에서 사실 유학 생활을 하다가 여기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된 사연이세요? 이제 해외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전공한 전공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취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 와가지고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어서 입학을 해서 기술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취업까지 성공을 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다니는 직장을 좀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기술 배우니까 생각보다 일찍 취업을 하게 돼서 그것도 좋고, 이제 원래 관심 있던 분야에 취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언니랑 같이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요. 언니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저희 또래는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니한테 같이 기술을 배우자고 얘기를 하게 됐고, 그 기술로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자신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하고자 귀국을 택한 자매. 현재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날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가공해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이어 시제품까지 만들어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제품이 나왔는데요. 그 사람 인체뼈 모델링한 거. 근데 이거는 너네들이 그 MRI 데이터로 받아서 뼈 추출해갖고 모델링해서 지금 3D 프린터로 뽑은 거고,
뽑아서 교수님과 함께 완성된 시제품을 평가해보는 자매. 이러한 과정은 나중에 작업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임플란트 제품 만들 때. 교수님, 여기 있는 시스템이 우리 자매분들의 이 열정을 하고 샘솟게 하는 모든 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 시설은 런닝 팩토리라는 시설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제품 설계라든가 제작, 그리고 시제품 제작, 그리고 가공,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 등을 한 공간에서 다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런닝 팩토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하시고 아무 때나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3D 프린터라든가 각종 장비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다른 사업체들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용 신청을 해주시고 오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저 서버 모터예요. 서버 모터. 서버 모터는 지금 배선 다 했죠? 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중학생 과학 동아리가 런닝 팩토리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이렇게 9번 핀에 연결하고 다운로드하면 돼요. 자매 중 소희 씨가 런닝 팩토리를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도움말을 주기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만들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과학 공부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대학교를 나온 졸업생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배워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제 눈높이에서 잘 가르쳐주니까 되게 쉽고 재밌었어요. 좀 새롭다고 해야 될까? 이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느낌이. 저희 동아리 활동하면서 저희 반 말고 다른 반 친구들과 사귀면서 더 많이 놀고 우정 같은 것도 더 쌓이기 위해 이 동아리 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수업을 듣는 모습만 봐도 친구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이곳을 방문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활동하는데 사실 제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기자재도 있고 해서 좋은 기회에 아이들이 여기서 학습하게 됐습니다. 이거 주황색은 신호선이니까 9번 핀에 연결해. 주황색. 러닝 팩토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회로 작업을 해봅니다. 진지한 눈빛과 손놀림으로 만들어 보는데요. 이어 시제품 설계까지 도전해 보는데 열중하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파일이에요. 근데 3D 프린터는 저 모델링한 파일을 이렇게 사과 자르듯이 슬라이스를 해. 그 슬라이스한 파일을 누가 3D 프린터가 하나씩 싸서 올라서 적층시키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이제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해 볼 차례인데요.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생각을 실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은 자동차의 일부분인 외관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다른 구성품도 만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조립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된 거지? 진짜? 됐다. 오, 된다. 오, 야, 대박인데 이거? 입이 열려. 야, 진짜 누나는 옆에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아예 가늠이 안 갈 정도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 좀 어때요? 이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직접 저희 손으로 만들어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인상 깊었고 이제 이거를 실생활에다가 적용을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졸업 프로젝트로 지금 작품을 만든 것들을 몇 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으로 불 이 학과 졸업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살펴보는 동아리 학생들. 선배들의 작품인 만큼 수준이 높아 보는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 학생들은 과연 이 작품들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졌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만들어보니까 재밌었고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봤으니까 나중에는 꼭 의술을 사용해서 손가락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술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게임과 같이 과학을 좀 같이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를 할 때 게임을 함께 프로그램하면서 좀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배운 기술로 취업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전문성을 키워서 이 분야에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수록 많은 이들의 꿈도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매들의 꿈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꿈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모든 이들의 꿈에 날개를 다는 그날까지 네, 잘 봤습니다. 처음에 자매분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이 이미 유학을 마친 상태에서 새로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도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멋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둘이서 뜻을 모으니까 더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 자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이고 저는 또 언니가 없고 여동생이 없다니까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 함께 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요새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초보 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꼭 생겨서 꼭 만들어주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현희 리포터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몸이 따끈해지고 노곤해지는 찜질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불가마 소개해드렸는데요. 요거는요 찜질방 고수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정말 뜨거워서요 양말, 방석, 담요는 필수예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짱이었거든요. 제가 1분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도 땀이 쫙 나면서 혈색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옥찜질은요. 요거는 가족 단위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식혜도 먹으면서 또 그 계란도 먹으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명수 씨는 둘 중에 어딜 가보고 싶으세요? 저는 옥이죠. 옥 선물 받고 싶거든요. 저는 연희 씨가 이렇게 캐올 줄 알았는데 안 캐오시더라고요. 아, 그거면 범죄입니다. 그러면 옥을 선물 받고 싶으시다면 남편분이랑 가세요. 아, 그럴까요? 네. 데이트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질수록 혹한기,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요즘 연탄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애국가를 합창한 영월 동강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영월 동강합창단의 정기 공연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벌판이 된 고향 마을의 옛 모습을 화폭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한 화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중도에서 보낸 이향미 작가인데요. 추억 속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향미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바로 인권인데요. 오늘이 바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권은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단어였는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인종차별, 양성평등, 비정규직 문제 등 아직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인권은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만큼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네, 필요시에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라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